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0일 금요일 오후 5시 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변동성 지수가 박스권 상단에서 장대 음봉으로 밀렸고, 미국 주가 지수도 S&P하고 나스닥은 개파락 출발했는데 그걸 다 되돌렸죠. 상승 마감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오늘 아시아장 뭐 분위기 나쁘지 않겠다, 반등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한중일이 다 1%씩 빠지고, 현재 유럽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낙폭은 좀 회복했네요. 녹화하는 사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1%씩 빠졌는데, 여러분들 이게 1% 빠지는 게 참고로 적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엄청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지난 10년간에 비교해서 그렇다고요. 이게 사실 요즘은 이제 매일매일 1%씩 빠지는 걸 우리가 자주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 10년간 비교해 보면은 그죠. 사실 올해 최근 1, 2년은 정말 그 지난 10년간 구경할 수 없었던 이 해괴한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났던 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씩 빠지는 게 저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고, 저게 굉장히 많이 빠진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 좀 말씀드렸고, 오늘 아무튼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고 저는 좀 확실히 긴축 우려가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봤어요. 그러면서 일단 오늘의 하락을 보면서 또 약간 내가 좀 투자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뭐 투자의 관점을 바꾼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뭐 당장 뭐 주식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당장 뭐 대응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고요. 여전히 대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응은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코스피 오늘 400 터치했죠. 400 터치가 아니고 잠깐 붕괴했었죠. 400이 어디예요? 400이 지금 보시면 한 1년간 올라왔던 상승 추세의 넥라인이란 말입니다. 넥라인인데,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지지선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지지선을 앞두고 굳이 여기서 숏을 사야 되겠냐? 기왕이면 저는 이런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저의 판단이긴 합니다. 당연히 주식 상승을 바라보면 안 되겠고요. 왜냐면 아무리 400이 지지선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지지력을 보인 건 아니니까, 지지력을 확보하진 않았으니까요. 당장 주식을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숏을 추격하기는 애매하고, 그죠? 아마 뭐 일단 제 영상을 오래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보실 겁니다. 빅숏, 금융위기급의 시세를 먹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군다나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뭐 못 샀어요. 그 곧버스를 못 샀어요. 그래서 근데 막 시장이 폭락을 해버려요. 3월달처럼. 그러면 오히려 굳이 뭐 숏을, 그런 시세가 나온다면, 작년 3월처럼 진행된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숏을 노리려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오히려 주식 저가 매수를 노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지금 쉬지 않고 3월달처럼 폭락하면 또 작년 3월처럼 될 수도 있다고요. 급반등 나오면서 또 다시 주식시장에 대세상승이 시작될지도 모른다고요. 여기서 폭락해버리면 지난 1년간, 작년간에 이 오랜 시간 과열됐던 게 한 번에 다 해결이 돼버린다고요. 해결이 되면서 다시 주식시장에 저가 메리트가 생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쉬지도 않고 3월달처럼 폭락을 해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주식 매수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요. 빅숏이 나오려면은, 빅숏이라는 게 뭡니까? 큰 금융위기급 시세, 큰 하락이 나오려면 충분한 힘이 필요한 겁니다. 충분한 힘은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요? 반등을 통해서 모을 수 있겠죠. 반등을 통해서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등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꿈꾸는 시세는 나타나지도 않을 거니까, 어쨌든 그죠? 빅숏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런 자리에서 추격은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자리에선 어쨌든 주식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이든 하락을 바라보시는 분이든 아무것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위에서 숏을 잡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뭐 기분 좋게 지켜보면 되는 뭐 그런 자리죠. 하여튼 이거는 기존 보유자들이 지금 잔치하는 자리지, 여기를 뭐 신규로 들어오고 막 지금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더 아직도 뭔가 내가 뭘 더 해야 된다, 아직도 현금을 더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자, 그러면은 이제 저의 생각이 뭐가 바뀌었냐, 이런 게 좀 바뀌었습니다. 약간 뭐 철학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뭐 있는 대로 바라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쩌면은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자꾸 저는 이번 주에 계속 어떤 뭐 저점 저는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뭐 단기낙폭 과대라든가 뭐 반등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단기낙폭 과대나 뭐 반등 이야기를 하는 게 어쩌면 지금 제가 시장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봤어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려면 뭐 반등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지켜봐야 되겠죠. 반등 나오는 게 아니고 힘이 강함을 인정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겠죠. 아무튼 뭐 요런 약간 뭐 철학적인 생각 정도를 좀 해봤고, 이거를 약간 이제 숫자를 가미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보자면은, 이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특히 더 그러실 거예요. 저도 한 2011년부터 주식 했으니까 오래 하긴 했는데, 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시장과 작년 올해의 시장은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를 놓고 한번 볼까요? 지난 10년간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코스피 변동성이 13대에서 움직였다라고요. 13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대충 보면요. 근데 작년 올해는 어때요? 작년 올해는 변동성 지수 평균치가 뭐 작년엔 25대에서 움직였고, 올해는 지금 좀 감소했다 올라와서 뭐 15, 16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충 봤을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뉴 노멀한 게 아닌가? 이 뉴 노멀하다는 증거가 지금 변동성 지수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굉장히 우리는 지금 고변동성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뉴노멀 하다라는 거죠. 뉴노멀 하니까 뭐다? 뉴노멀 하니까 평상시보다 하락이, 우리가 지난 10년간 주식시장에서 보던 하락보다 지금 좀 강한 하락이 쏟아져도 딱히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강하다라는 게, 변동성 지수가 계속 높은 데서 형성을 된다는 게,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데서는 불을 1단으로만 놓고, 불을 제일 약하게 놓고 그냥 차분차분하게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는데, 2020년, 21년부터 해가지고 불을 갑자기 3단으로 놓고 나서 강하게 요리를 하는 거죠. 그죠? 불 자체가 강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 자체가 강해지니까 기름도 많이 튀고, 뭐 어쨌든, 그죠? 뭐 아무래도 뭐 냄비에 뭐 웍질을 한다라면 뭐 웍질도 좀 빨리 해야 되고, 아무튼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불 자체가 좀 세졌다. 그래서 시장이 좀 매운맛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냐. 평상시보다 더 매운맛으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높아져가지고, 평상시 주식시장 10년 보시던 분들이, 그래, 내 경험상 이 정도 상승하면 여기서 꺾였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버슈팅 하면 더 주는 일들이 나타나고, 하락도 그래요. 하락도 이쯤 하면 반등 나왔었지라고 싶었는데 여기서 반등 못하고 재차 막 더 꼬꾸라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평상시와는 좀 다른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정도 빠지는 것도 사실 어쩌면 조금 평상시에 비하면 과하긴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시세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도 좀 해봤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 비유를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요 위에서 요 위에 숏을 매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거 덤프트럭처럼 빠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덤프트럭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좀 느리지만 힘은 강하죠. 강한 매도세가 있긴 있을 거야. 강한 하락 에너지가 쌓여 있긴 할 텐데, 이 움직이는 꼬라지를 보면 밑에 지지선도 많긴 하니까 굉장히 천천히, 마치 덤프트럭처럼 그렇게 이 지지선을 깨가면서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린 고생할 시간이 많이 남았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숏 매집을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아는 건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덤프트럭이 아니고 제트기였죠. 그죠? 변동성 지수가 17대, 18대에서 움직여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덤프트럭을 기대했는데 제트기가 나와버린 겁니다. 제트기는 덤프트럭보다 힘도 더 좋고 속도도 빠르죠. 아무튼 그래서 제트기가 등장했으니까, 제트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덤프트럭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제트기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더 하락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반등은 생각보다 더 밑에서 나오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약할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린 지금까지 덤프트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트기가 나왔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요런 관점의 변화. 시장의 하락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일단은 한 번 더 인정을 좀 하긴 해야겠다라는 거. 요 정도 생각을 일단 좀 해봤습니다. 사실 뭐 특별히 그렇게 뭐 달라진 건 없고, 그죠? 요 정도 생각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대응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마음이 좀 급하실 수 있겠지만 추격은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좀 드렸고요. 오늘도 리플 보니까 안 그래도 이런 지적을 좀 잘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잘 안 될 때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저만 해도 사실 지금 마음이 굉장히 편한데 너무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좀 마음 편한 경향이 있어요. 이쯤 이렇게 9거래일, 10거래일 좋은 그림만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막 이제 헛된 희망을 품고 막 이러거든요.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러는데, 너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계좌에 뭐 수익금들이 찍혀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거는 팔아야지 내 돈이지, 거기 찍혀 있는 걸 내 돈이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찍혀 있는 그 돈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모릅니다. 사실 막상에 사람 일이라는 게 막상 안 좋은 일이 닥치면은 그걸 이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기긴 하는데요. 아무튼 뭐 저는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계좌에 찍힌 수익금은 내 돈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차분하게 보고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르죠. 또 저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막상 그런 일이 닥쳐보면 저도 굉장히 당황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너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나 이 잘못했을 때에 대한 계획은 막연히나마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반등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계획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최소 425는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425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수익금 다 까먹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익금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는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요. 마음가짐은 어쨌든 좀 그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완전히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 지금 그 계좌에 찍혀있는 돈에 너무 연연해 버리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은 막 수익금 찍힐 때마다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아무튼 지금 계좌에 찍혀있는 수익금들이 많으신 분들, 그거 너무 연연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안 좋은 일에 우리가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대비는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대비하고 있고요. 계좌에 돈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그거를 실제로 내가 그때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아무튼 더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보다요,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하면서 어쨌든 투자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요. 분명히 잘못될 수 있는데, 잘못될 수 있는데 이제 과거에 나의 어떤 그런 투자 결정들을 후회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현금 같은 거 아껴 쓰시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숏을 잡아보지 않으면 난 너무나 후회가 될 거야, 이 자리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진짜 그런 자리에서 난 이거 없어져도 되는 돈이야 라든가 뭐 어떤 그런 강력한 각오를 가지고 어떤 그런, 하여튼 그죠?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후회하지 않을 그런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절호의 찬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나중에 생각했을 때 좀 기다릴 거리라든가 어쨌든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의 투자 컨셉을 정하셔야 내가 뭐 장투를 할 건지, 내가 뭐 그래서 뭐 금융위기를 먹을 건지, 난 단타로 할 건지, 스윙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든지, 하여튼 나만의 투자 컨셉을 빨리 정하셔서 그 투자 컨셉이 빨리 정해져야 내가 어떤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어쨌든 그죠? 그렇게 해야 실패가 났을 때도 좀 덜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요. 마음의 상처도 좀 덜 입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무튼 빨리빨리 중요한 거는 이 주변에 바람에 흔들리지 마시고 빨리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투자 스타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시고 다양한 연구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뭐 특별히 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 수급 정도 오래간만에 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아무튼 수급하고 이 분봉의 기울기 정도만 좀 체크할게요. 일단은 코스피 분봉 기울기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왜 분봉을 보냐면은 일봉상으로는 잘 안 보여요. 왜냐면 너무 다이렉트로 이 주식시장이 너무 다이렉트로 다이빙을 해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다 선 긋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봉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 분봉이나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분봉이 보기도 편하고 분석하기도 좋고 해서 30분봉을 봅니다. 30분봉인데요. 선물이 그래서 8월 5일날 438 찍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400 붕괴시킬 때까지 쭉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분봉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요런 추세선이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일봉에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분봉이니까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면 이러한 기울기를 가지고 쭉 빠지다가 기울기가 깨지면서 한번 폭락이 나왔죠. 폭락이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나마 어떤 뭐 반등이라도 조금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의 움직임 봅시다. 최근의 움직임. 최근에 요 며칠간은 기울기가 어때요? 요런 식으로 조금 더 가팔라졌죠. 딱 보시면 이때의 기울기하고 이때의 기울기하고 최근이 더 가팔라진 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 가팔라지면서 가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 언제든지 폭락을 하면서 변동성을 막 터트리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폭락은 잘 하지 않고 굉장히 잘 선방해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풋옵션이 지금 뭐 꼴랑 몇십 프로밖에 안 움직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물론 이게 지금 이제 월물 초라 그럴 수도 있는데, 풋옵션이 막 초대박 장대 양봉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지금 변동성을 어쨌든 꾸역꾸역 시장을 죽여주고 있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뉴노멀한 시장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 폭발시키면서 이쯤이면 아예 이 시세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어떤 세력들은 지금 이거를 굉장히 차분하게 힘을 폭발시키지 않고 잘 시세를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뭐 좀 단기 낙폭과대의 느낌은 있습니다만 계속 아래쪽으로 일단 가고 있는 거고. 자, 아무튼 지금 분봉을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또 한 번 변곡을 잡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쯤에서 그래도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지 이런 거를 좀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내려고 시도는 해야 되니까. 뭘 보고 알아낼 거냐? 제 생각엔 이 분봉의 기울기 보고 알아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때와 같이 어떤 지금까지 몇 거래일 동안 진행되던 이런 기울기를 확 깨면서 폭락할 때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폭락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려고 폭락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반등하려고 이게 가팔라지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일봉상에선 잘 보이지 않는 점들 분봉으로 보니까 보인다. 분봉상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지면서 확 폭락할 때를 어떤 기회나 뭐 어떤 하여튼 중요하게 봐야 될 때로 잘 삼자라는 이야기를 좀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는 안 보이는 거 분봉에서 보니까 잘 보이죠. 네. 아무튼 하락의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폭락할 때를 좀 주의하자. 일봉상에선 지금 폭락해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일봉상에선 지금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일봉상에선. 다만 지금 이제 하락의 에너지가 제트기급으로 세기 때문에 제트기급으로 세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지, 지금 뭐 어떤 변동성이 폭발하거나 해서 막 엄청난 신호가 막 나오고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방금 제가 수급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수급에서 조금의 미세한 변화는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 수급을 지금까지는 안 봤었는데 며칠치를 좀 한번 보자고요. 선물 수급 보겠습니다. 여기 선물 보시면은 그죠? 지금 8월 5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빠졌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만 하다가 최근 들어서 슬슬 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 양도 줄어들고 오히려 선물 매수로 전환되는 날들도 지금 최근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외국인이 안 팔면은 선물 매도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하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 강도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 일단 주목을 하시긴 하셔야 되겠고, 그 와중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로 전환되고 그 와중에 이제 개인들이 또 선물 매도로 달라붙고 있다는 거. 왜냐면 학습 효과, 그죠? 개인들이 지난 10거래일 동안 눈만 뜨면 빠지니까 드디어 아이고 이제 하락을 하나보다 하고 개인들이 슬슬 하락 쪽으로 좀 달라붙고 있다는 거. 일단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이런 모습 보이니까 우리는 최소한 지금 자리에서 하방 추격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들을 좀 봤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 매도 추세는 어쨌든 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강도도 좀 어느 정도 약해지긴 했습니다. 몇 조 원씩 팔아제끼다가
현물 매도광도 2천억밖에 이제 안 팔아 제끼고 있죠. 이런 점들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좀 낙폭이 과대하다고 생각했는지 연기금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에 좀 띄는 점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제가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수급이 이러니까 내일 반등한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시장에 약간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선물 차트상으로 보면은, 선물 차트상으로 보거나 지지선을 분석을 해보거나 이평선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하방에 대한 어떤 지지력은 어떤 뭐 지지력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지지력은 찾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와중에 시장의 어떤 힘들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했으니까 내일 반등할 거야, 이걸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이 몇 거래일 동안 빠지면서 지금 풋옵션들이 막 10배 이상 시세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추세를 추종한다고 풋옵션들에 막 달라붙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지난 몇 거래일간은 괜찮았어요. 근데 어제 오늘부터 해서 개인들의 풋옵션 매수량이 조금 좀 눈에 띌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려 177억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숫자를 다 믿진 않아요. 개인들이 풋옵션을 177억 매수했다라고 다 믿지 않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검은머리 기관도 있을 것 같고, 뭐 노랑머리 기관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 수급도 다 믿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분명히 개인 수급에 177억 풋옵션 순매수가 찍혔다라는 것은 일단 별로 좋지는 않은 사인인 것 같습니다. 하락 쪽에요.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을 거고,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뭐예요? 8월 4일날 개인이 콜옵션 347억 순매수 하니까 그 뒤로부터 지금 시장이 거의 10거래일 연속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날 이 장대 항목 나온 날 개인들이 347억 매수했다고요, 콜옵션을. 그러니까 시장이 자빠졌는데, 이제 풋옵션이 물론 그만큼 지금 많이 매수한 건 아닙니다만은, 개인들이 좀 풋옵션들의 확신을 가지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으니까 조심하자 정도의 의미. 추가적인 하락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쨌든 조심하자. 물론 이 하락의 힘은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빠지려고 하긴 하는데요. 수급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봤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이 마디 가격들이 몇 개 있거든요. 1160원, 예를 들면 1160원, 1180원, 1190원, 1205원 뭐 이 정도 자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1180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 중요한 라인까지 터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끈 라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마디대를 하나 또다시 완성을 했습니다. 박스권으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금융위기 시나리오가 갈 거면은 여기서 박스권으로 아마 좀 환율 급등이 쉬어가야 되긴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쉬지도 않고 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막 며칠 만에 1200원을 찍어버린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금융위기 시나리오는 아마 물 건너가고 작년 3월 같은 그런 단기적인 폭락 시나리오로 끝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환율은 일단 중요한 마디라인 때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장대 음봉이 훌륭한 눌림목이 됐죠. 외환 당국의 어설픈 개입이 오히려 원화 약세를 더 부추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렸고요. 아무튼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이 하나가 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봉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주봉상으로 봐도 코스피는 대단합니다. 이평선 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주도주들은 이미 241선을 뭉개버린 지 오래됐거든요. 삼성전자하고 241선이고요. 241선 깼는데도 불구하고 반등도 안 나오고 있죠. 뭐 하이닉스는 말도 할 것도 없고요. 자, 이제 코스피하고 삼성전자의 높낮이를 좀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241선을 왕창 깨고 반등도 안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는 어떠냐?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 241선 여기 밑에 있습니다. 한번 터치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241선 자리가 대략적으로 선물 395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395 정도? 393? 이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 주봉으로 놓고 보면요. 주봉으로 놓고 보면 그 자리가 주봉상 구름대, 일목균형 구름대 상단 자리와 일치합니다. 신기하죠?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뭐가 어떤 지지선이 있다라는 생각 정도를 일단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라요. 근데 뭐 그 자리 지지선이 있다고 거기서 뭐 반등한다 뭐 그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평선 관점에서 보면 이런 중요한 지지선들, 중요한 라인들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 정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라인 여기 있고요. 241선 여기 있네요.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이런 뉴스 정도는 우리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한국은행권에서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런 내용을 테이퍼링과 직접적으로 뭐 연관이 있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데 전반적으로 이 유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유동성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에서 일부 대출 판매 중단이 일어나고 있다, 대출 좁은 문 됐다라는 거를 좀 일단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테이퍼링이고 하여튼 그죠?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속절없이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와 비슷하게 이게 아무튼 부동산 대출 규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대부분 뭐 부동산 관련된 거고 일부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부동산 쪽에 대출을 좀 중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쪽도 지금 흐름이 그래요. 중국 쪽도 계속 중국 부동산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예, 헝다그룹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오늘 뉴스인가 그럴걸요? 어제 뉴스네요. 중국 감독위에서 부채 줄여라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부동산 쪽에 대한 어떤 정책 당국자들의 좀 우려가 있는 모양이고, 그로 인한 뭐 디레버리징 이런 것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그죠? 긴축의 영향에 그 미국 테이퍼링 영향 이런 것도 없지는 않는 것 같다, 그죠? 이런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니케이는 중요한 라인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넥라인은 제가 봤을 때 여기입니다. 아직까지 넥라인까지 조금 남긴 남았는데요. 오늘 하락은 의미 있습니다. 여기 직전 저점, 이 중요한 자리를 확실히 장대 음봉으로 깨고 내려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이제 넥라인 터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 넥라인 붕괴시키면 얘도 와장창이에요. 코스피도 여러분들 넥라인 붕괴시키면 밑에 지지력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넥라인 붕괴시키면 한 10%는 더 빠져야 됩니다. 의미 있는 지지선이 10% 밑에 있어요. 왜냐? 지난번 작년 1월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밑에 지지선이 별로 없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니케이가 어쨌든 그래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나왔고요. 그 중국도 오늘 하락했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원체 뭐 옛날에 얻어맞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일본이나 한국처럼 그게 중요한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고, 다만 어쨌든 여기서 반등이 끝났다라는 거는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 근데 아무튼 중국도 심상치가 않아요. 환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환율이 이거 위안화거든요. 위안화 강세의 흐름, 추세 전환 시도 중인데 지금 추세 전환 건전하게 잘 시도하고 있고, 요 보시다시피 환율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원달러 환율 뭐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이건 좀 너무 센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이런 흐름들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아장 대부분 뭐 분위기가 뭐 별로 안 좋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완 이런 나라들 확실히 이제 3고점 정도는 인식을 한 것 같죠, 그죠? 3산 정도는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완전 그렇게 타이완은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키진 않았지만 상방 제한이란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자리 붕괴되면 최소한 뭐 숏배팅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정도 살펴봤고요. 뭐 홍콩 이런 건 살펴볼 것도 없이 뭐 더럽게 약하고요, 그죠? 홍콩은 뭐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뭐 오래전부터 꺾이기 시작한 거라 홍콩 박살나고 있고,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미국 주식시장 슬슬 저도 숏배팅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분위기가 제 예상보다 좀 더 약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떤 그 덤프트럭을 예상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 덤프트럭이 아니고 제트기가 움직이고 있나 봅니다. 약간 좀 이제 그 대응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급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미국 시장 이야기 하는 겁니다. 코스피 말고요. 코스피는 하락이 한참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제 뭔가 시작될랑 말랑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밤에 일단 좀 고민을 해볼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미국도 뭐 당장 그렇게 속 시원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 S&P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은 밑에 일단 지지선들이 워낙 많고,
당장 어젯밤의 저점도 굉장한 하방 경직성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시 매도긴 한데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반등시 매도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진행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조금 좀 공격적으로 움직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조금 신경 써서 보긴 볼 거고요. 코스닥 시장은 잘 가고 있어서 제가 뭐 딱히 이야기 안 할게요. 코스닥 시장은 단기나 폭과대도 아닌 것 같고 중요한 라인들 잘 붕괴시키면서 너무나 잘 가고 있어서요. 제가 굳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홀딩이네요, 그죠?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홀딩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기. 반등을 기다리시거나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한국은요. 미국은 오늘 밤에 일단 좀 보고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녹화가 길어졌네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